안녕하십니까? 베팅 부동산 소득 70%가 월세, 미국 아파트는 황금알 낳는 거위인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챗 GPT가 있어서 미국이나 영어 쓰는 나라를 베이스로 한 기사에 대한 검증이 손쉬워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챗 GPT로 기사 하나를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경제 뉴스인데 월급 100만 원 받으면 69만 원이 월세로 나간다는 이야기죠. 미주거난 가속화 이런 제목인데 내용 보면은 미국 뉴욕 이야기입니다. 미국 뉴욕은 소득의 70% 가까이 월세로 지출한다. 그리고 미국 연방 정부는 소득의 30% 이상을 월세로 지출하는 가구를 월세 과부담으로 정의하는데 이제는 미국의 평균 세입자가 이 범주에 속한다고 합니다. 미국 전체로 봤을 때 소득의 30% 정도가 월세로 나간다는 이야기죠. 계속 보면은 주택 구매 가격과 월세가 꾸준히 올랐는데 반면에 소득은 월세만큼 빠르게 오르지 못했다라고 하고 이 부분도 검증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뉴욕의 경우 소득의 68.5%를 월세로 지출 정확한 숫자가 나오고 있죠. 요것도 검증을 해보고 그리고 주거비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바이든 정부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일환으로 재무부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를 돕기 위해 6억 9천만 달러를 지원했다. 요것도 검증을 해봐야 되는데 요 부분은 정말 이상하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최고인데 세계 최고의 나라에서 이렇게 인플레를 오히려 자극하는 조치를 취했다. 조금 이해는 안 됩니다. 말이 세입자 돕기 위한 지원이지 이렇게 세입자를 도와주면 결국에는 임대료가 올라가서 물가를 더 자극하겠죠. 임대료가 올라가니까 주택 가격은 더 올라가고 이런 악수를 둘 리가 없는데 이 기사는 미국 정부가 이런 악수를 두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 검증해 보면 알겠죠. 일단 기사 내용 요약부터 하겠습니다. 뉴욕의 경우 소득의 70%가 월세라고 하고 이제부터는 뉘앙스죠. 뉘앙스. 서울은 월세가 저렴하다. 그래서 전세 내려도 우리가 글로벌 스탠다드 미국을 쫓아가면 결국에는 월세 폭등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빠졌을 때 서울주택 매수하면은 된다는 뉘앙스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뉘앙스로 읽혀집니다. 기사 검증해보면 다 이게 맞는지 틀린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재무부에서 세입자를 돕기 위해 6억 9천만 달러를 지원했다라고 하는 요 내용부터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챗 GPT에다가 위와 같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를 돕기 위해 6억 9천만 달러를 지원했습니까? 답변으로 나온 것이 일단은 예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임대료 지불이 연체된 코로나 때문에 임대료 지불이 연체된 세입자를 지원하기 위한 임대 지원 프로그램의 일부 이 자금으로 연체된 임대료 등을 충당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연체된 임대료. 여기서 조금 감이 이상해서 감이 좀 안 좋아서 연체된 임대료 새로 질문을 좀 했습니다. 추가 질문은 언제 지원했습니까?로 바꿔보았습니다. 언제만 붙였죠. 그러니까 답변이 원조 구호 및 경제안보 법의 일환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카레스 이야기가 나오고 그 카레스 법은 2020년 3월 27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했다고 합니다.
요때는 코로나 이제 막 시작할 때였죠. 그때 법의 어떤 테두리 내에서 임대료 지원이 나갔는데 그 임대료 지원 자금은 2020년 12월 27일에 트럼프 서명하고 그 다음 해 2021년 3월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다음에 시행이 순차적으로 시행되었다. 요걸 보니까 임대료 지원 자금 시행이 결정난 시기가 2021년 3월 11일 이때는 인플레 이야기 전혀 없었습니다. 2021년 3월 11일 인플레 이야기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임대료 지원을 결정했겠죠. 그래서 뉴스의 그 내용 자체는 맞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 문맥상 보면은 기사는 거의 판타지 소설에 가깝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구체적으로 내용 설명을 드립니다. 이번 미 재무부 세입자 지원 시기는 코로나로 길거리 다니지도 못하게 하던 시절이었죠. 내용은 길거리 다니지도 못하니까 소득 창출 불가능한 상황이라서 임대비 내지 못한 거죠.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일종의 자연재해 상황이라 생각하고 임대비를 지원한 거죠. 요게 팩트입니다. 요게 물론 뭐 시행 자체는 요 자금에 대한 집행 자체는 인플레 시작할 시점쯤에 집행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결정은 결국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린 거죠. 그래서 요거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닌 게 뭐냐 하면 인플레로 임대비가 올라서 인플레를 더 자극하는 방향인 임대비 무상 지원을 결정했다. 기사는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절대 아니죠. 코로나 때 길거리 다니지도 마라 라고 했으니까 정부에서 당연히 임대비 지원해 준 거죠. 그런 차원에서 봐야지 인플레 자극하는 방향인 임대비 무상 지원을 인플레 발생하고 나서 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한 단계 더 설명을 좀 더 드리면 우리나라는 이런 식입니다. 전세라는 제도가 있어서 매매가의 거품을 만드는 거죠. 기본적으로 매매가의 거품이 전세에다가 플러스 얼마를 해서 매매가 형성되기 때문에 기름을 좀 쌓은 거죠. 기름을 쌓아서 매매가를 떠받치고 있다. 이상한 제도입니다. 전세 제도는. 그런데 그것도 모질라서 지금 물가 오른다고 난린데 전세를 들어 올려서 매매가를 지탱하기 위해서 물에다가 오줌 싸고 있죠. 전세 보증 보험 그리고 전세 자금 대출 금리 인하하라고 하죠.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미국은 이것보다는 훨씬 낫죠. 미국은 이 정도는 아닐 겁니다. 세계 1등인데 이런 짓거리를 설마 하겠습니까? 월세에 연동해서 매매가가 형성되는데 지금 인플레 시기에 월세를 들어 올려서 매매가를 올리기 위해서 매매가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지금 임대료 지원 이런 거를 하지는 않죠. 아메리카입니다. 아메리카. 이런 거 아닙니다. 코로나 때 다 결정난 일들입니다. 기사에 나오는 그 마지막 부분 기사 내용은 약간은 판타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뉴욕의 경우 소득의 68.5%를 월세로 지출한다. 요것도 좀 상식적으로는 의심스럽죠. 그래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정말 그런가? 그러니까 답변이 개인 소득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평균적으로 중간 가격 자체는 제시할 수가 있다. 2021년 10월 발표 보고서 참고로 그 챗 GPT는 2021년까지만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때 자료만 학습을 해서 지금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2022년 자료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2021년 10월 자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자료를 보면은 뉴욕의 침실 한 개짜리 아파트
우리나라로 따지면 전용 59제곱미터 정도 되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아파트가 월세가 2,650달러 중간 임대료가, 그리고 2019년 연간 72,000달러였던 뉴욕시의 중위소득이 72,000달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산을 해보면 세전 월소득의 44% 정도를 임대료로 지불했다는 결과가 나오죠. 방금 언급된 숫자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 3번 뉴욕 소득의 70%가 월세인가? 일단은 2019년 개인 월소득 팬데믹 때는 정확한 소득이 좀 왜곡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2019년 개인 월소득을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6,0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환율 1,300원 적용하면은 개인 가구가 아니라 개인 월소득이 780만 원입니다. 많죠?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비하면 많이 받는 거죠. 반면에 2021년 임대비는 2,650달러, 34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놓고 보니까 전혀 말이 안 되는 숫자는 아니죠. 우리나라와는 달리 개인 소득이 높죠. 780만 원 받아서 340만 원 임대비로 나가니까 440만 원이 남는 거죠. 아주 풍족하진 않겠지만 440만 원 생활은 되겠죠. 거기에다가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개인 월소득이 780만 원, 그리고 원룸짜리, 말이 원룸이지 전용 59제곱 정도는 되죠. 그러한 공간에 대한 렌트비가 340만 원. 그러면 사실 전용 59 넓습니다. 2명 써도 되죠. 룸메이트 1명 추가하면은 렌트비가 170만 원으로 반이 됩니다. 반 쪼가리 납니다. 그러면 780 받아서 170 렌트비 나가면 610만 원 남겠죠.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도 아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요러면 전혀 말이 안 되는 숫자는 아닌데, 만약 소득의 70%를 월세로 낸다. 그러면 계산해 보면은 월세가 540만 원 수준입니다. 그러면 780 받아서 540 내고 나면은 240만 원 남습니다. 세금 내고 나면은 100 얼마 남을 겁니다. 미국 뉴욕입니다. 물가 비싸죠. 밥도 못 먹습니다. 밥도 해결 못하는 돈만 남기 때문에 아마도 소득의 70% 조금 거짓말 같기는 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검증할 수 없는 것이 지금 2022년 자료를 챗GPT가 학습 다 해야지 검증 가능한 숫자이긴 합니다. 아무튼 지금 보면은 소득의 70%좀 이해는 안 된다. 요까지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 구매 가격과 월세가 꾸준히 올랐는데 소득은 월세만큼 빠르게 오르지 못했다. 요 부분 검증해 보겠습니다. 질문을 이렇게 던졌습니다. 최근 10년간 미국의 주택 가격과 월세가 꾸준히 오른 반면 소득은 그에 비해 아주 조금만 올랐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구체적인 답변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미국의 중간 가계 소득은 인플레이션 조정 후 그러니까 순 증가만 지금 계산한 거죠. 2011년부터 2020년까지 6.8% 증가, 그리고 2011년부터 2021년 사이에 중간 임대료는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 조정하고 나서 순수한 증가가 13% 증가, 주택 가격은 41% 증가.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2010년, 2009년, 2008년, 2009년, 2010년 이때 주택 가격 같은 경우에는 폭락을 했죠. 임대료도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숫자 왜곡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다시 던졌습니다. 최근 20년간 주택 가격, 월세, 그리고 소득 이 내용에 대해서 똑같이 질문을 하니까 자료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미국의 중간 가계소득은 2001년부터 2020년까지는 17.6% 증가, 그리고 2001년부터 2021년 사이 중간 임대료는 8% 증가, 중간 주택 가격은 41% 증가. 요 답변 내용을 표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왼쪽은 중간 가계소득, 오른쪽은 주택 임대료 및 가격, 주택 임대료 및 가격인데, 자, 노란색 부분이죠. 잘 보시면 10년간 자료를 만들어서 보니까 소득이 6.8% 증가했는데 임대료는 13%, 가격은 주택 가격은 41% 증가. 그런데 왜곡된 요소를 제거하고 20년간 자료를 보니까 가계소득은 17.6% 증가, 임대료는 8% 증가, 주택 가격은 41% 증가. 여기서 임대료 보면은 임대는 주로 아파트 임대에서 살죠. 아파트 임대료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물론 뭐 전반적인 임대료 개수나 보통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보다는 아파트 임대하는 경우가 많죠. 특히나 뉴욕 같은 경우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일단은 그 주택 가격은 41%, 땅이 넓은, 대지 지분이 넓은, 대지 지분이 아니라 단독 지분이죠. 땅을 많이 들고 있는 주택 가격은 41% 상승, 그리고 아파트 임대료는 8% 상승, 그리고 소득은 17.6% 상승,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면 4번, 미국도 아파트 투자 유효한가요? 첫 번째로 아파트 사서 월세 돌리면 수익률 꼴찌죠. 챗GPT한테 물어본 결과를 바탕으로 계산해 보면 아파트 사서 월세 돌리면 수익률 꼴찌. 두 번째, 월급만 받고 살아가면 탈꼴찌 수준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땅 넓은 주택을 사면 어느 정도는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데,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지만 4번 독보적인 1등은 주식 투자한 사람들이죠.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봤자 20년에 41%, 이거 옳은 것도 아니죠. 투자로 주식을 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정한 위너죠. 전반적인 내용들 모두 모아서 5번 마무리하겠습니다. 1번, 세계적으로 아파트가 왜 똥인가? 다 똥이죠. 한국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 나라에서 아파트는 똥인데 당연히 똥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아파트도 똥입니다. 왜 똥인가? 땅 평수는 적고 그것도 공유 지분이고 건물은 감가상각 이루어지는데 아파트라는 상품 자체가 건물 위주의 상품이죠. 당연히 시간 지나면 똥입니다. 나중에 땅밖에 남는 것이 없는데 땅 평수가 적고 그것도 공유 지분이니까 당연히 똥입니다. 그런데 한국 아파트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그 의미는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만 가도 비정상이 정상화만 되더라도 폭락을 의미하죠. 아파트는 엄청나게 떨어질 겁니다. 주택은 전세라는 제도가 있어서 개파락 엄청나게 할 건데, 특히나 아파트는 땅 지분이 작아서 더 많이 폭락을 할 겁니다. 다른 나라 상황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아파트 비정상입니다. 많이 비정상이라서 엄청나게 내려갈 수밖에 없고 최소한 앞으로 더 오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소득 70%가 월세, 미국 아파트는 황금알 낳는 거위인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저 자체가 검증을 해보면 말이 안 되는 소리고, 특히나 미국도 그렇지만 앞으로 대한민국 아파트도 엄청난 폭락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아파트는 조심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